심야까지 이어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행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국장이 치안본부 홍제동 대공문실에서 근무할 당시 구속된 269명 중 70명이 민주화운동 유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민주화운동 유공을 인정받았어도 여전히 주사파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이렇게 분류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분들 그 주사파로 판단하십니까? 민주화운동의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이적 단체성까지 부인되는 건 아닙니다. 주사파로 이해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훗날 민주화운동 유공을 받은 인사들에 대한 무리한 구속이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할 일을 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임명권자인 행안부 장관 역시 당시 법에 따라 수사하고 처벌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순호 국장이 일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은 수사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나치와 일제강점기 때의 처벌이 정당한 거냐는 야당 의원의 질타에도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치도 당시에는 현행법상 문제 없이 다 유대인 학살하고요. 친일파도 일제감점기 당시에 현행법에 따라서 독립운동가들 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다르죠. 김순호 국장 재직 당시 대공문실에 구속됐던 인사들은 민주화운동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을 좌경 용공으로 몬 대가로 표창과 함께 초고속 승진을 한 김 국장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른바 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관련 속보입니다. 김 국장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활약할 당시의 구속자 명단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무려 269명에 달하는데 김 국장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전향하면 경찰에 특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치안본부 대공문실 구속자 명단입니다. 시기는 지난 1989년 8월부터 1996년까지 경찰에 특채된 김순호 경찰국장이 근무한 기간입니다. 김 국장의 대공요원 특채를 주도했고 김 국장이 정신적 스승이라고 밝힌 홍승상 전 경감이 자신의 저서에서 공개한 사건과 구속자 명단을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정리한 겁니다. 25개 공안 사건에 구속자는 269명. 이 가운데 70명은 1999년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명 중 1명이 넘는데 나머지 역시 관련법을 몰랐거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때 저희 멤버들이 하자고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러고 나서는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김 국장은 범인 검거 유공 등으로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6차례 포상을 받았고 계급은 경장에서 경사, 경위, 경감으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명단에 나온 구속자들은 홍승상과 김순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홍승상이었던 모양이던데 수사관들이 그 사람이 내려오면 바짝 긴장해서 김순호 씨는 팀장급에 속하지 않았나 싶어요, 인상이. 1990년 구속돼 실형까지 받은 권모 씨는 3박 4일 동안 잠을 안 재우는 가혹행위까지 당했는데 당시 김순호에게 직접 취조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권 씨는 특히 홍 전 경감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김 국장이 했던 제안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서로 이감하기 전인데 야 너도 이참에 화끈하게 전향하면 5급 특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랑을 하려고 그랬었는지. 권 씨 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순호 국장은 날조된 소리라며 경찰에 5급 특채는 없을 뿐더러 경장 경사였던 자신이 특채를 시켜줄 수도 제안을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김 국장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대가로 받은 포상과 승진을 취소하고 경찰국장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어제 국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김순호 경찰국장, 자신을 둘러싼 밀정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지만 상당수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김 국장이랑 가장 가까웠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이들은 김 국장이랑 대학 동문이었고요. 거의 같은 시기에 강제 징집이 돼서 녹화 공작 대상자가 됐었고 함께 노동운동에도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생생한 증언 중에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들도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손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성균관대 81학번으로 김순호 경찰국장 대학 동기인 이용성 씨. 김 국장에 대한 기억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성대 운동권에서 웬만하면 다 알아요. 심산연구회 회장이잖아요. 되게 휴머니스트인데 그 서클의 바로 앞방이 심산연구회에 있었어요. 그 서클연합 초대 서클연합 회장으로 추대됐던가. 이 씨는 김 국장이 군에 강제 징집된 지 20일 뒤 역시 군에 징집당했습니다. 이어 똑같이 보안사의 녹화 공작 대상자로 편입됐는데 공교롭게 두 사람을 담당했던 보안사 장교 역시 같은 성대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거나 반항하면 죽여서 GP에 던지면 사고사 처리하면 끝이다. 이 씨는 김 국장 역시 몇 년 뒤 TV에서 나온 담당 보안사 장교를 알아봤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방송국에 뭐 얘기하면서 밑에 이 기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현재는 방송 사장이에요. 실제로 김 국장의 보안사 문건에는 심사관 이모 중이라고 적혀 있고 또 다른 문서에선 이 중이가 보안사의 녹화 공작 심사장교로 선발된 과정도 확인됩니다. 그건 뭐 있으면 난 모르겠는데 그거를 지금 뭐 기억할 수도 없고 그 사태 사람들 비디 막 저희가 막 내부 반발해서 막 다 난리나 뭐 그런 얘기할 거 없고. 군 제대 후 이 씨와 김 국장은 모두 복학하지 않고 성대 출신 동료들과 함께 부천 지역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김 국장이 국회에 나와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나하고 같이 노동팀을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한 15명 넘을 것 같은데 다 증언할 수 있어요. 당시 동료들은 88년 인노회가 생기기 전 매주 모임을 가졌는데 김 국장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삿짐 날리는 거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이삿짐을 날렸는데 유인물 뭐 이런 거 모아놓고 있던데. 그래서 크게 잔뜩 있었대. 인노회 가입 후에도 마찬가지여서 김 국장의 대학 동기로 함께 인노회 활동을 했던 박모 씨 역시 김 국장의 수상한 행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4월 초부터는 그리고 잠적을 했던 거죠. 그 조직의 책임자가 혼자 도망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들을 처음엔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건이 있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밀고를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간 거죠. 과거 김 국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함께했던 이들은 김 국장이 여전히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런 인물이 경찰국 수장을 맡아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해온 기획탐사 취재팀 남재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재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남 기자, 일단 본인이 지구장을 맡으면서 활동했던 인노회를 밀고 한 대가로 경찰의 특채가 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김 국장은 강하게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 국장은 일단 인노회에서 부천 지구장, 그러니까 핵심 인물 역할을 했었는데 예. 본인 주장대로라고 그러면 중간 책임자 정도는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부분을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핵심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특별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 특별 채용 과정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의혹에 대해서 김 국장은 부인만 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노회 사건이 시작된 것, 즉 회원들이 연행된 건 89년 1월이거든요. 그런데 김 국장이 잠적했다고 주장하는 4월로 보면 한 2달여쯤 앞선 시점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그 뜨는 기간 내에 과연 이른바 밀정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동료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역시 해명이 없는 상황. 인노회 사건 수사 책임자인데다 김 국장의 특채를 담당했던 이 홍승상 전 경감이요. 이 사람이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에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쓰러졌다. 이 초기 보고서를 썼던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김 국장은 특채를 해준 게 아니라 특채가 있다고 안내만 해줬을 뿐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 취재 과정에서 김순호 국장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대로 읽어드리면 예. 김 국장은 홍승상 전 경감이 특별 채용을 먼저 제안을 했고 한참 숙고를 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지 특채를 소개해 준 사람 정도라고 하면 사실 숙고할 일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김 국장은 이제 홍은경 경감에게 인노에 관련된 이야기도 모두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 진술도 경찰이 될 것 같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인노에 관련 진술을 공식 기록에서 홍정 경감이 빼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정 경감이 사실상 특채 과정을 진행한 게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얘기인 거죠. 자, MBC가 단독 보도한 보안사 문건에 대해서 김 국장이 문건 내용은 일단 인정을 했는데 적극 협력한 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 국장도 일단 자신은 녹화 공작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피해 구제 절차를 밟겠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에게 밝힌 바 있는데요. 예. 사실 느닷없이 이제 강제 징집이 돼가지고 아주 폭압적인 상황에서 동료들을 밀고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건 국가폭력 피해자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모두 김 국장처럼 행동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녹화 공작 피해자들 중에는 보안사 감시망을 피해서 노동 현장에 다시 투신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깊은 자괴감에 은둔 생활을 하거나 다른 생활, 심지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망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녹화 공작 피해자도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김 국장이 노동 현장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료들을 검거하거나 처벌하는 입장에 섰다면 예. 이 과연 같은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김 국장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이 규명할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